안녕하세요. 핀몬스터입니다. 약소하지만 어제 운유한 두 경기 적중하면서 챔스 배팅 자금 마련 성공해봤고요. 오늘 챔스 4경기 배당 안 보고 분석하는데 다 쓰고 배당 확인하니 거의 역배당이어서 프렌으로 픽 바꿔봤습니다. 개인적인 소감으론 오늘 정배대회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와 PSG의 경기입니다. 에릭 로이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리그왕 3위를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브레스트는 16강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리그 단계에서 승점 13점으로 18위를 기록했는데 슈투름 그라츠나 짤츠부르크 등 변방 리그 팀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이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선 주로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의 수비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하면서 측면을 통한 역습을 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득점이 최전방 스트라이커 아주르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197cm의 워낙 거구의 스트라이커이고 높이를 활용한 헤더는 위협적이지만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가까스로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탈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맨시티와 슈투트가르트 원정이라는 어려운 일정이었지만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개편되다 보니 16강부터 같은 리그 두 팀이 맞붙게 되는 광경도 보게 되었는데요.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은 파리 생제르맹이 18승 2무 0패로 이 정도로 압도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막강한 모습이었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입니다. 스포르팅은 아모린 감독이 지난 12월 맨유 감독으로 가기 전까지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0패를 기록해준 것을 바탕으로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모린 감독이 떠난 이후 스포르팅은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0승 1무 3패로 승리하지 못했는데 득실차로 앞서면서 정말 가까스로 16강 플레이오프 막차를 팔 수 있었죠. 아모린 감독이 떠나고 후이 보르그즈 감독이 부임한 이후 기존 백스리 전술에서 백포 저포메이션으로 큰 변화가 있었고 보르제스 감독 부임 이후 스포르팅은 공식전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 박스투박스 유형의 미드필더 모르텐 히울만이 지난 매치데이 8 마지막 경기였던 볼로나전에서 경고를 받으며 이번 1차전에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는 부분은 큰 손실로 보여집니다. 도르트문트는 니코 코바츠 감독이 새롭게 부임했고 데뷔전이었던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내용을 보면 코바츠의 도르트문트는 확실히 좋은 경기를 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날 주심의 판정이 정말 의문투성이었던 점은 모게티였지만요. 이날 경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판정에 화도 많이 났지만 그래도 코바츠 감독의 도르트문트에게 희망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이 경기 도르트문트의 플러스 0점의 느낌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PSV의 경기입니다. 공식전 8경기 1승에 그쳐있던 유벤투스가 콜로 무아니의 활약에 힘입어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무아니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PSG에서 유벤투스로 합류한 이후 곧바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아 3경기 연속골 및 지난 3경기에서 무려 5골을 기록했는데요. 직전 코모전에서는 혼자 뒷공간으로 파고들어 수비와 공격 5대1 상황에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득점은 정말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현재 블라우비치가 스쿼드에 들어있긴 하나 탈장 부상 이후 예전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콜로 부아니의 활약은 매우 고무적이며 부아니가 합류한 이후 줄곧 무승부만 기록했던 경기들이 승리로 전환되는 느낌이긴 하지만 부아니가 막힌다면 다른 해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페테르 보츠 감독의 PSV는 4-3-3 혹은 4-2-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3명의 미드필더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공격을 시도하며 또한 좌우 측면에 유한 바카요코와 노아란, 빠르고 원어원 플레이에 능한 윙포드들을 활용한 빠른 역습 플레이도 가능한 팀이기에 유벤투스로서는 PSV를 상대로 맞불을 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카요코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거든요. 유벤투스가 최근 콜로 무아니의 활약에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많습니다. 이제 최전방 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중원 쪽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코프메이너스와 더글라스 루이즈 두 미드필더가 영입에 정말 거금을 투입했던 리베인데 두 미드필더들의 활약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특히 코프메이너스는 직전 코모전에도 선발로 출전하여 워스트급 활약을 보여주었어요.
PSV가 챔피언스리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상태였긴 하나 챔스 무패팀에게 첫 패배를 안겨주는 모습들을 보면 확실히 페테로부츠 감독의 PSV는 유럽 당전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두 팀은 지난 매치데이 1에서 맞붙었고 당시 유벤투스가 3대1로 승리했었는데 이 경기도 PSV가 아쉬운 점이 참 많았던 경기였거든요. 오늘 복수전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PSV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최근 들어 두 팀 정말 자주 만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년도 이후 두 팀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8번의 만남이 있었고 맨체스터 시티가 4승 2무 2패로 우위에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은 8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맨체스터 시티가 탈락했고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려왔었죠. 두 팀은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항상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개편된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선 예선 탈락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두 팀이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죠. 특히나 맨시티는 리그 22위로 정말 16강 플레이오프 막차를 탔는데 하필 여기서 만난 상대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시티의 경우 전설의 핵심 중추인 로드리가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며 최근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 라이트백 카르바를 포함하여 위디거, 알라바, 밀리탕 3명의 센터백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발베르데가 라이트백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추아메니가 센터백으로 내려와 뉴스에서 콜업된 라울 아센시오와 함께 최후방 수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알의 경우 직접 마드리드 더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 엄청나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팀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정이 아니었지만 승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고 리그 1위 자리도 지켜냈습니다. 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했던 것이 우려되었던 것이고 수비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강점은 은바페,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3명의 공격수들을 수비 상황에서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로 어느 정도 수비가 되기 때문에 공격수 3명을 전방에 배치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 3명의 공격수들은 모두 원어원 플레이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레알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선 즉각적으로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곳에 선수들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레알의 강점이 나오는데요. 경기를 보면 3명의 공격수들이 2대1 상황에서도 한 번쯤은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때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대의 수비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지금 맨시티의 수비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공격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가 좋아 보이고요. 역배당도 좋아 보이지만 안전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